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수 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극적 단일화가 가능할지 짚어봤습니다. 수영구와 사상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상구는 녹색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고 수영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부산은 당선인의 3분의 2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서구가 무인민원 발급기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했습니다. 법원 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막판 극적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영근, 박종필, 박수종, 정승윤 4명의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중도 보수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정책 발표회를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실시할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관련 조항을 놓고 전영근 예비후보 측이 합의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질문을 이제 중도 보수 후보자 중에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역선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진보냐 보수냐 묻지 않고도. 나머지 3명의 예비후보 측, 시교육감 중도보수 통합추진위원회와 지난달 28일 사자 단일화에 합의한 사항을 따르겠다며 더 이상 단일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는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쪽에 양보가 안 되니까 다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결정이 안 난다 하면은 이제 뭐 단일화는 이제 없는 형태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3명이 가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통추위가 결정을 했고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것을 뭐 하려고 온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 발표의 진행이 잠시 중단됐고 결국 전영근 예비후보가 정책 발표회장을 빠져나간 뒤 박수종, 박종필, 정승윤 3명의 예비후보의 정책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3명의 예비후보만이 참여한 단일화가 예상됐지만 막판 전영근 후보가 단일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중도보수 4명의 예비후보 단일화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이번 단일화 합류에 빠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윤홍 예비후보가 단일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김석준 예비후보의 단일화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독자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석준 예비후보도 단일화 방식 등 의견이 달라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단일화에 선을 그은 황욱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단일화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어 극적 단일화의 잔불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중도 보수, 진보 진영 할 것 없이 단일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최윤홍 예비후보가 5일 부산학력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윤홍 예비후보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부산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새학년 준비를 마무리한 지금에서야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최 예비후보는 전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포부입니다. 또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단일화에도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통추위는 최윤홍 예비후보가 통추위가 정한 시점인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경선 후보 등록에 불참했고
지난 4일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사자 단일화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초 예정대로 7일과 8일 여론조사를 거쳐 9일 본선에 나갈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 부산에서는 대대적인 행정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3개 구가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사상구와 수영구가 그간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0년 전 북구에서 분구한 사상구. 공단이 밀집해 회색 도시라고도 불렸지만 부산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 최전선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통은 더욱 원활해졌고 도심은 밝아졌습니다. 버려졌던 하천은 생태공원으로, 사상구 병풍 백양산은 자연휴양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구는 녹색 정원도시로 거듭납니다. 정원도시! 개청 30주년을 맞아 정원도시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앞으로 사상광장에 그린 카펫을 깔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이사스가 새카맣게 걸렸던 그러한 시절이 지금은 까마득한 추억으로 이제 되었고요. 이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래도 사상에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30살이 된 수영구는 1995년 남구에서 분구했습니다. 30년 사이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들어서며 부산 랜드마크가 되었고 해수욕장 정비와 수변공원 조성, 각종 문화행사들이 풍성해지면서 광안리는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엄청난 변화와 압축 성장을 거듭해서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이자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각별한 예정과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는 기념식을 통해 수영구 곳곳에서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 분야 다양한 세대들로부터 수영구의 미래를 엿듣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1995년 세계구 분구와 함께 부산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고 기장군이 양산에서 부산으로 편입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부산에서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직선과 대의원제로 나눠 실시됐는데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날, 부산 동래구의 한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지나자 선거인들이 몰려듭니다.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 선거구의 선거인은 3,400여 명. 2명의 후보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가 지난 지금 이곳에는 300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 약 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일반 투표와 똑같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투표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끝납니다. 2층에 있는 투표소를 올라가지 못한 한 선거인은 선거 사무원이 급히 만든 임시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직선제가 아니고 이제 회원제 이렇게 새마을금고를 이사장님이 선출을 하셨는데 이번에 직선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참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날 부산에선 127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중 87개 금고 이사장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회원 직선제 투표는 최다 득표자가, 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9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한편 제2회 이사장 선거는 선거일 1년 전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화재 원인은 보조 배터리인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보조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승객이 객실 짐칸에 넣어둔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직접 소지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로 맡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객실 짐칸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1개씩 담아 소지해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도 제한되는데 용량이 160W시를 초과하면 무조건 반입할 수 없습니다. 흔히 쓰는 100W시 이하 제품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고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휴대를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강화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탑승객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반입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 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LG헬로비전 이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경기 부천 희망재단 송년회 밤에서 첫 유산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며 부천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온 김서영 씨. 언젠가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 이웃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되어줘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은 학자금이 되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은 그 병원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어우러가는 그런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 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 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 기부 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 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 기부 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 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 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산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3,6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 예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2,629억 원, 국고보조금 295억 원 규모입니다. 시는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기 추진합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산무 희망있기 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발행 규모를 1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6월까지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으로 늘려 혜택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만 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한편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취약지구 정비,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 등 재난 예방시설 투자도 포함했습니다. 서구가 무인 민원 발급기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부 무료화했습니다. 4일부터 시행됐는데 법원 증명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구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증명서 발급이 무료화됐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9번째입니다. 해당 발급기는 서구청과 서부산 세무서를 비롯해 고신대 등 3개 대학병원, 그리고 삼육 부산병원과 암남동 주민센터 등 7곳에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총 122종. 이 중 77종은 이미 무료로 발급 중이고 이번에 45종이 추가돼 전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등초본이 포함됐습니다. 또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부 8종도 기존에는 500원을 냈지만 이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 증명서도 모두 무료 발급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법원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서구청과 서부산 세무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그 돈을 세수를 얻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저희 관공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대부분의 증명서는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인식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갖고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로 1,1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졸업생이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군 부사관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기존 조선기자재 특성화 고등학교인 해운대공업고등학교를 전환해 개교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청과 해군본부, 해운대공고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직업개교 대변혁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1년 만의 성과입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은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는 해군 기계과 3학급과 해군 전기전자과 3학급을 갖추고 학급당 16명, 총 96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생 중 84명은 부산 출신이며 12명은 대전,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신식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과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입니다. 학교 측은 인증기간을 통과하는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100%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교육. 우수인재 양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가락동 죽동마을에서 강서농업인 풍년기원제가 개최됐습니다. 강서구 풍년기원제는 농업인 화합과 한 해 풍년을 바라는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 벼 재배 면적은 부산 최다 면적인 2,17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